30년을 믿어온 친구 집에서 남편의 또 다른 아들을 봤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오늘도 은정은 습관처럼 거실 창가에 화분에 물을 주었다.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오전 10시. 이 시간이면 늘 이렇게 꽃들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52살이 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소소한 일상이었다. 여보, 회사 가요. 준호가 넥타이를 매며 현관으로 향했다. 55의 나이에도 여전히 반듯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남편.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성실한 가장의 모습이었다. 조심히 다녀와요. 저녁엔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글쎄요. 오늘은 회의가 좀 늦게 끝날 것 같아요.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지만 은정은 문득 그의 표정에서 묘한 어색함을 느꼈다. 별것 아닌 순간이었지만 왠지 시선을 피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금세 그런 생각을 떨쳐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 이런 착각은 종종 있는 일이었으니까.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은정은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조용해진 집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아이가 없는 이들 부부에게 이런 고요함은 일상이었다. 처음엔 아쉬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편안했다. 서로만 있어도 충분했으니까. 휴대폰이 울렸다. 미라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언니, 오늘 시간 되면 우리 집에 놀러 와요. 새로 산 커피 머신으로 맛있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미라.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30년 우정이었다. 서로 결혼하고 나서도 꾸준히 연락하며 지내온 소중한 친구. 은정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였다. 특히 아이가 없는 은정에게 미라는 더욱 각별한 의미였다. 좋아요. 오후에 갈게요. 은정은 기분 좋게 답장을 보냈다. 미라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즐거웠다. 그녀 역시 52살의 동갑내기였지만 여전히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었다. 가끔 은정보다 더 젊어 보일 때도 있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옷을 골라 입었다. 미라 앞에서도 단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니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꾸준한 운동과 관리 덕분에 또래에 비해 젊어 보이는 편이었다. 오후 2시쯤 미라의 집 앞에 도착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 있어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이것도 우연의 일치였다. 몇 년 전 이 단지로 이사 올 때 미라가 먼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기뻤던지. 언니. 미라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언제 봐도 따뜻한 그녀의 웃음이었다. 하지만 은정은 순간 미라의 눈빛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착각일까? 아니면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 미라야, 뭔가 좋은 일 있어. 표정이 밝아 보여. 그냥 언니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어서 들어와요. 미라의 집은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센스 있는 인테리어와 따뜻한 분위기가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다. 은정은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오랫동안 오가던 친구의 집이지만 올 때마다 새로운 소품들이 눈에 띄었다. 정말 새로운 커피 머신 샀구나. 네,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원두도 좋은 걸로 준비했어요. 미라가 부지런히 커피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은정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고마웠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하지 않은 우정이 소중했다. 곧 고소한 커피 향이 집 안에 퍼졌다. 미라가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를 받아들며 은정은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인생의 큰 기쁨이었다. 하지만 은정은 아직 몰랐다. 이 평온한 오후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시작점이라는 것을. 그리고 30년 믿어온 친구의 집에서 상상도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라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향도 좋고 맛도 부드러웠다. 하지만 커피보다 더 달콤한 것은 친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었다. 정말 맛있어. 어디서 산 거야? 온라인으로 주문했어요. 요즘은 집에서도 카페 못지않게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더라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일상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날씨 얘기부터 시작해서 최근 본 드라마, 동네 소식까지. 오랜 친구 사이답게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준호 씨는 요즘 어떠세요? 회사 일이 많이 바쁜가요? 미라가 갑자기 준호 이야기를 꺼냈다. 은정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그냥 그래요. 요즘은 회의가 많아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나이가 드니까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고요. 남자들은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특히 직장에서는요. 미라의 목소리에 묘한 동조가 섞여 있었다. 마치 준호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는 듯한 뉘앙스였다. 하지만 은정은 그냥 친구의 공감 어린 반응 정도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미라야, 너는 요즘 뭐 하며 지내? 파트타임 일은 계속하고 있어. 네,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려는 건 아니고요. 미라는 몇 년 전부터 근처 문화센터에서 요가 강사로 일하고 있었다. 주 3회 정도의 가벼운 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집에만 있기보다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으니까.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은정은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겼다. 그런데 미라야, 너 혼자 사는 것 외롭지 않아? 미라는 이혼한 지 5년이 넘었다. 자녀도 없어서 혼자 살고 있었다. 가끔 은정은 친구가 외로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처음엔 좀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은 것 같아요. 미라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느껴졌다. 은정은 마음 한편이 아려왔다. 좋은 친구가 혼자 지내는 것이 안쓰러웠다. 우리라도 자주 만나자. 같은 단지에 사는데 더 자주 봐야지. 언니가 이렇게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요. 그때 미라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언니 잠깐만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미라는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금세 돌아왔다. 손에는 작은 액자가 들려 있었다. 이거 어때요? 새로 산 거예요. 액자 안에는 예쁜 풍경 사진이 들어 있었다. 유럽의 어느 소도시 같아 보이는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석양이 어우러진 모습이었다. 와, 정말 예쁘다. 어디 사진이야? 인터넷에서 주문한 거예요. 집 안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서요. 미라는 액자를 이리저리 들어보이며 어디에 걸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은정도 함께 이 벽 저 벽을 가리키며 의견을 주었다. 거실 저쪽 벽에 걸면 어떨까? 소파에 앉아서 보기에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좋겠어요. 두 사람은 거실을 둘러보며
액자를 걸 최적의 위치를 찾아다녔다. 이런 소소한 일도 함께하니 즐거웠다.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다. 그런데 은정은 아직 몰랐다. 곧 자신이 그 거실 벽에서 상상도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라의 초대는 정말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걸까? 그 답은 곧 명확해질 것이었다. 액자를 걸 위치를 정하고 나서 두 사람은 다시 소파에 앉았다. 미라가 새로 준비한 과자를 내오며 대화가 이어졌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이 흘러갔다. 언니, 화장실 좀 쓸게요. 은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커피를 두 잔이나 마신 터라 화장실에 가고 싶었다. 네, 편히 쓰세요. 미라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순간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은정은 그런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화장실에서 나온 은정은 거실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걸음을 멈췄다. 복도 벽에 걸린 여러 개의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대부분은 미라의 사진이나 풍경 사진들이었다. 하지만 그 중 하나가 유독 눈길을 끌었다. 남자아이의 사진이었다. 15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교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봐서 중학생인 것 같았다. 미라가 언제 이런 사진을? 은정은 궁금해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미라에게는 자녀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혹시 조카나 친척 아이일까?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는 순간 은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소년의 눈매가 너무나 익숙했다. 그 특유의 눈꼬리와 눈썹 모양, 심지어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누구지? 누구를 닮았지? 은정은 기억을 더듬어 봤다. 하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언니, 뭘 보고 계세요? 미라의 목소리에 은정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언제 뒤로 온 건지 미라가 바로 옆에 서 있었다. 아, 이 사진 말이야. 누구 아이야? 조카. 은정의 질문에 미라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하지만 금세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냥 친구 아들이에요. 예쁘죠? 응, 정말 잘생겼다. 그런데 어딘가 낯익은 얼굴인 것 같은데. 은정의 말에 미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은정은 그런 미라의 반응보다는 사진 속 소년의 얼굴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쳐갔다. 준호였다. 소년의 얼굴이 젊은 시절의 준호와 똑같았다. 은정은 지난주에 본 준호의 어릴 적 사진을 떠올렸다. 시아버지 제사를 지낼 때 나온 오래된 앨범에서 본 남편의 중학생 시절 모습과 이 소년이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다. 거의 똑같았다. 미라야.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갑자기 입 안이 바짝 말랐다. 언니, 왜 그러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어딘가 어색했다. 이 아이, 몇 살이야? 16이요. 미라의 대답이 주저스러웠다. 마치 숫자를 계산하는 듯한 머뭇거림이 있었다.
은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16살이면 2008년생이었다. 그런데 사진 속 소녀는 분명 중학생으로 보였다. 뭔가 맞지 않았다. 언니, 거실로 가서 앉아요. 커피가 식겠어요. 미라가 은정의 팔을 살짝 잡아 끌었다. 하지만 은정은 한 번 더 사진을 바라봤다. 볼수록 확신이 섰다. 이 소녀는 분명 준호와 혈연 관계가 있어 보였다. 거실로 돌아온 후에도 은정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커피 잔을 들어도 손이 떨렸다. 미라는 평소보다 더 밝게 구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미라야, 아까 그 사진 정말 친구 아들이야? 은정이 다시 물었다. 미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왜 자꾸 그 사진에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야, 그냥 너무 낯익은 얼굴 같아서. 언니,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미라가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은정의 마음은 이미 그 사진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 준호와 똑같은 얼굴. 그것도 16살의 소년.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은정은 그런 상상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다. 집에 돌아온 은정은 온종일 그 소년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그 눈매가 떠올랐다. 준호와 너무나 닮은 그 얼굴.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의심은 마음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저녁 8시쯤 준호가 돌아왔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다. 일이 많이 힘들었어요? 은정이 남편의 옷을 받아주며 물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준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다. 특히 눈매를 자세히 봤다. 좀 피곤하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아니요.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어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도 은정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준호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오늘 본 그 소년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정말 판에 박은 듯 닮아 있었다. 여보, 오늘 미라 집에 다녀왔어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 그래요? 미라 씨 잘 계시죠? 준호의 반응은 평범했다. 별다른 변화도 없었다. 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미라 집에 어떤 남자아이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준호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은정은 놓치지 않았다. 남자아이요? 네.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이번에는 준호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하지만 금세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마 미라 씨 친척 아이겠죠. 근데 그 아이가 당신과 너무 닮았어요. 은정의 말에 준호의 손이 살짝 떨렸다. 물잔을 들여다가 살짝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제가요? 그럴 리가요. 착각이실 거예요. 준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부인했지만 목소리에 어색함이 섞여 있었다. 그때 은정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20년 전쯤의 일이었다. 그 시절 미라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던 시기가 있었다. 몇 달 동안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자는 제안도 거절했다. 당시 은정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걱정이 많았다. 여보, 혹시 기억나요? 20년 전쯤에 미라가 갑자기 연락을 안 했던 때 말이에요.
준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20년 전이요. 잘 기억 안 나는데요. 그때 미라가 몇 달 동안 연락을 끊었거든요. 나중에 물어봐도 개인적인 일이 있었다고만 하고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은정은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갔다. 분명히 이상한 시기였다. 미라가 그렇게 갑자기 연락을 끊은 적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아마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겠죠. 준호의 대답은 건성이었다. 하지만 은정은 남편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그 시기가 그 아이가 태어났을 시기와 비슷해요. 은정의 말에 준호가 젓가락을 놓았다. 여보, 괜한 생각하지 마세요. 괜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이상해요. 그 아이 얼굴이 당신 어릴 때랑 너무 닮았다고요. 준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급하게 밥을 먹고 일어났다.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겠어요. 준호가 방으로 들어간 후 은정은 혼자 식탁에 남았다. 남편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은정은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맴돌았다. 미라 집에서 본 그 소년의 얼굴, 20년 전 미라가 갑자기 사라졌던 시기, 그리고 오늘 준호의 이상한 반응.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다. 은정이 상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그림을. 혹시 정말로. 은정은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갔다. 아침 인사도 대충 하고 서둘러 나가는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은정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어젯밤의 의심이 더욱 짙어지는 것을 느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은정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다. 어제 본 그 소년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준호와 너무나 닮은 그 얼굴. 확실히 해야겠어. 은정은 결심했다. 이런 의심을 안고 살 수는 없었다.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다. 오전 10시쯤 은정은 다시 미라의 집으로 향했다. 어제와 달리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언니, 또 오셨네요. 미라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맞아주었다. 어제 너무 급하게 나와서 핸드백을 두고 온 것 같아. 혹시 있나 봐줄 수 있어? 은정이 거짓말을 했다. 핸드백은 집에 잘 있었지만 미라의 집에 들어갈 이유가 필요했다. 아, 핸드백이요. 찾아볼게요. 미라는 집 안 곳곳을 살펴봤지만 당연히 핸드백은 없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어제 가지고 나가시는 걸 봤는데. 그럼 제가 착각한 것 같아. 그런데 화장실 좀 쓸게. 은정은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다가 어제 사진을 봤던 복도로 갔다. 미라는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서 은정의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 복도에 도착한 은정은 재빨리 그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다. 어제보다 더 확실해졌다. 이 소녀는 분명 준호와 혈연 관계가 있어 보였다. 사진 뒤쪽을 보니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다. 민준이 15번째 생일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날짜는 작년이었다. 민준이라는 이름이구나. 은정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다. 그리고 계산해 봤다. 15번째 생일이 작년이면 지금은 16살이었다.
미라가 어제 말한 나이와 일치했다. 그런데 민준이가 태어난 해를 계산해 보니 2007년이었다. 바로 미라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던 시기 직후였다. 은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언니, 뭐 하세요? 미라의 목소리에 은정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아, 어제 이 사진이 너무 인상 깊어서 다시 보고 있었어. 그래요? 어서 거실로 가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다. 거실로 돌아온 후 은정은 미라를 유심히 관찰했다.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미라야, 민준이라는 아이 말인데. 은정이 이름을 말하자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그 이름을? 사진 뒤에 적혀 있더라. 아, 그랬군요. 미라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친구 아들이야? 은정의 직접적인 질문에 미라는 잠시 망설였다. 네, 친구 아들이에요. 하지만 그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다. 언니, 저 잠깐 마트에 다녀올게요. 집에서 편히 쉬세요. 미라가 갑자기 외출한다고 했다. 어딘가 급한 것 같았다. 그럼 나도 함께 갈까? 아니에요. 금방 올게요. 편히 계세요. 미라는 서둘러 나갔다. 혼자 남은 은정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조심스럽게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거실부터 안방까지 천천히 살펴봤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있었다. 안방의 옷장을 열어보니 제일 아래 서랍에 오래된 상자가 있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봤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보니 모두 그 소년 민준이의 어릴 적 사진들이었다. 갓난아기 때부터 최근까지의 성장 과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는 출생신고서가 있었다. 은정의 손이 떨렸다. 출생신고서를 펴보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버지 미기재, 어머니는 미라였다. 그리고 출생연월일은 2007년 3월이었다. 은정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그 끔찍한 순간을. 출생신고서를 본 순간 은정의 세상이 무너졌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민준이는 미라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미기재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소년의 얼굴을 보면 누가 아버지인지는 너무나 명확했다. 설마, 정말 설마. 은정은 그런 생각을 떨쳐내고 싶었지만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미라가 갑자기 사라졌던 시기, 민준이의 출생 시기, 그리고 준호와 똑같은 얼굴.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미라가 돌아온 것 같았다. 은정은 서둘러 출생신고서를 제자리에 두고 상자를 닫았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앉아 있었다. 언니, 오래 기다리셨죠? 미라가 장보기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하지만 그 가방은 거의 비어 있어 보였다. 아니야, 괜찮았어. 은정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조금 어지러워서. 집에 가서 쉬어야겠어. 은정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다. 아, 그래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미라도 안도한다는 표정이었다. 집에 돌아온 은정은 곧바로 인터넷을 켰다. DNA 검사에 대해 찾아봤다. 요즘은 간단한 방법으로도 친자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검사를 위해서는 준호와 민준이 양쪽의 검체가 필요했다. 준호는 어떻게든 구할 수 있지만 민준이의 것은 어떻게 구하지? 며칠 동안 은정은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확실한 증거를 구할 수 있을까? 그러던 중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미라가 민준이와 함께 놀러 간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언니, 이번 주말에 민준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갈 예정이에요. 혹시 함께 가실래요? 미라의 제안이었다. 처음으로 민준이를 직접 소개하겠다는 뜻이었다. 민준이를? 네, 제 친구 아들인데 제가 많이 돌봐주고 있어요. 언니도 한번 만나보세요. 은정은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민준이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좋아, 갈게. 주말이 되었다. 은정은 놀이공원에서 미라와 민준이를 만났다.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은정은 충격을 받았다. 민준이는 사진보다 더욱 준호를 닮아 있었다. 키도 크고 체격도 준호의 젊은 시절과 똑같았다. 무엇보다 걸음걸이까지 닮아 있었다. 언니, 민준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모. 민준이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목소리마저 준호와 비슷했다. 안녕, 민준아. 잘생겼구나. 은정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내심 충격이 컸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 아이는 분명 준호의 아들이었다. 놀이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은정은 민준이를 유심히 관찰했다. 표정, 제스처,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준호와 닮아 있었다. 그리고 기회가 왔다. 민준이가 음료수를 마시고 컵을 버릴 때였다. 은정은 재빨리 그 컵을 가져왔다. 아이들은 정말 물건을 아무 데나 버리네. 자연스럽게 말하며 컵을 가방에 넣었다. 미라는 그런 은정의 행동을 보지 못했다. 집에 돌아온 은정은 준호의 칫솔과 민준이의 컵을 조심스럽게 포장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찾은 검사기관에 연락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친자 확률 99.9%. 은정은 그 결과지를 보며 오랫동안 말을 잃었다. 의심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준호와 민준이는 친부자였다. 그리고 민준이는 미라의 아들이었다. 20년 전 준호와 미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다. DNA 검사 결과를 받은 후 사흘 동안 은정은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잘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다.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고 퇴근했다. 은정의 이상한 상태를 눈치채면서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어쩌면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다. 셋째 날 저녁, 은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여보, 앉아요. 은정이 거실 소파를 가리켰다. 준호는 뭔가 심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앉았다. 무슨 일인가요? 이걸 봐요. 은정이 DNA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다. 준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뭔가요? 당신도 알겠지만
친자 확인 결과예요. 당신과 민준이의.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손이 떨렸다. 여보, 미라의 아들 민준이는 당신 아들이죠. 은정의 직접적인 질문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듯 했다. 맞아요. 준호의 작은 목소리였다. 마침내 인정한 것이다. 은정은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다. 확신하고 있었지만 막상 본인 입으로 듣으니 충격이 더 컸다. 언제부터였어요? 20년 전. 당신이 어머니 간병으로 부산에 내려가 있을 때였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때가 생각났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은정이 2달 가까이 부산에 있었던 시기였다. 그때 미라와 한 번이었어요. 정말 한 번의 실수였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 번의 실수로 아이가 생겼다고요? 미라 씨가 임신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겠다고 했죠. 은정은 미라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구나.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요?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20년 동안 숨기고 살았다고요? 은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인가요? 20년 동안 저를 속이고 살았다고요. 당신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미라 씨와도 최대한 만나지 않으려고 했고요. 하지만 양육비는 줬겠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매달 계좌로 보냈어요. 그래서 당신이 요즘 용돈이 부족하다고 했던 거구나. 은정은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다. 최근 몇 년 동안 준호가 용돈 타령을 했던 이유도, 가끔 이상한 표정을 지었던 이유도, 민준이는 저를 아빠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미라 씨가 아빠가 없다고 말했다고 들었어요. 그럼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를 봤어요? 은정의 질문에 준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미안하고 안쓰럽고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미라는 왜 저한테 그 아이를 보여준 거죠? 모르겠어요. 아마 더 이상 숨기기 힘들어서가 아닐까요?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렸다. 20년간 쌓인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준호가 다시 사과했지만 은정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용서요? 어떻게 용서해요? 20년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들고 살았는데.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다. 오늘 밤은 따로 자요. 지금은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그날 밤 은정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실에 혼자 누워 있으면서 지난 25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다.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 같아서 허무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출근했다. 어색한 인사도 없이 그냥 나갔다. 은정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혼자 남은 집에서 은정은 미라에게 연락했다. 언니, 어제 갑자기 민준이 아빠가 누군지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라의 메시지였다. 마치 어제 일을 모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은정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직접 만나기로 했다. 오후에 미라의 집을 찾아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미라가 나왔다. 언니, 들어가도 될까? 네,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은정은 바로 본론을 꺼냈다. 미라야, 이제 다 알아.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뭘 안다는 거예요? 민준이가 준호 아들이라는 것. DNA 검사까지 했어.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예상했던 순간이 온 것 같았다. 언니, 왜 그랬어? 왜 내 남편과?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다. 정말 미안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미라가 고개를 숙였다. 변명이라도 들어보고 싶어. 어떻게 그런 일이? 언니가 부산에 내려가 있을 때 준호 씨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위로가 그런 식으로 돼. 은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말 한 번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후회했어요. 후회했으면 왜 아이를 낳았어? 미라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혼자 키웠어? 어떻게 말해요? 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데.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20년 동안 숨기고 산 거야? 준호 씨와 상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언니를 위해서. 내가 언제 그런 걸 원했어? 은정은 울분이 터져 나왔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나를 속이고 살았다니. 언니, 정말 미안해요. 미라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아. 은정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민준이는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아직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 아이한테는 죄가 없잖아. 은정은 민준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다. 미워해야 할 대상이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다. 언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어.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분간 만나지 말자.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언니, 30년 우정이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어. 은정은 그 말을 남기고 미라의 집을 나왔다. 밖으로 나온 은정은 한참 동안 걸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 분노, 배신감, 허무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 25년 결혼 생활과 3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것이었다. 저녁이 되어 준호가 돌아왔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여보.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도 은정은 혼자 잤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전의 평온한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것이다. 돌이킬 수 없이.